한국인들에게 밥은 몇 끼 먹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점심 먹었어? 가 인사가 되기도 하고 약속을 잡을 때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밥이 주는 의미가 크죠. 아마 한국 부모님들이 타지에 생활하는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행히 한국에는 학생 때는 급식, 대학생 때는 학식, 직장인일 때는 구내식당이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영양가 가득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 영국인 유튜버는 한국의 구내식당을 보며 한국은 회사 근처에 있는 구내식당마저 특별하다고 말해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구내식당이 대체 어떤 점에서 해외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한국의 음식이라는데요. 아마 한국인들의 밥집착이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급식, 학식, 구내식당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점심을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LA는 헐리우드가 있어서 그런지 점심시간만 되면 각종 영화인들이 모여 브런치를 즐기기에 최고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시카고는 햄버거나 타코 등 패스트푸드의 천국이라고 설명했죠. 캐나다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락을 들고 출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가장 집중 조명한 것은 바로 한국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구내식당을 소개하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패스트푸드점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음식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어느 미국 회사의 구내식당 사진입니다. 미국의 구내식당들은 특이하게 무게를 달아 가격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실해 보이는 도시락의 가격은 놀랍게도 13,000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기본 반찬도 제공되는 따끈한 국밥 하나에 작은 녹두전까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맛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햄버거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구내식당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 한국인 유학생이 영국 구내식당에 대한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격은 한국의 구내식당과 비슷한 3에서 4파운드 수준입니다. 아침 메뉴는 계란 후라이와 베이크 빈즈, 그리고 너겟과 버섯 볶음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메뉴가 1년 내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의 경우에는 하얀 크림 소스와 또띠아 감자튀김이었죠. 이게 점심이라니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 저걸 먹고 힘이 날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외국인들은 회사 내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보다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아니면 빵에 잼을 바른 도시락을 싸와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을 방문한 앤디 이츠 채널을 운영하는 영국인 앤디가 서울의 구내식당은 얼마나 대단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구내식당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원래부터 한식에 푹 빠져 영국에서 한식당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명의마저 직접 채취해 장아찌를 담글 만큼 한식의 진심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음식은 다름 아닌 구내식당이라는데요. 왜냐하면 앤디가 방문한 구내식당의 가격이 5,500원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앤디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인이다 보니 그 충격은 2배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싸다는 말을 내뱉으며 들어간 앤디는 2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담은 식판을 보면 불고기, 군만두, 감자볶음, 오이무침, 김치, 샐러드로 아주 야무지게 담았는데요. 그야말로 영양학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한국의 구내식당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구내식당마저 영양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생이면 위생,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앤디도 비슷한 걸 느꼈는지 한 입을 먹자마자 5,500원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말과 이 식판에 담긴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고 맛있다고 했죠. 이 영상을 본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구내식당의 높은 퀄리티에 혀를 내둘렀는데요. 괜히 해외로 간 한국인들이 한국 급식, 음식이 그리워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앤디는 여기에 덧붙여 놀라며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왜냐하면 따로 감시하는 사람 없이
사람들이 구입한 식권을 기계에 넣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죠. 이 모습은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데요.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랬다면 식권을 내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랬다면 따로 감시하는 사람만을 고용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시민의식 덕분에 아낄 수 있는 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의 경우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급식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냥 한국의 급식만 똑 떼놓고 보면 모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의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작은 식판에 국과 밥, 우유, 빵, 나물, 과일 등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한 끼 식사라기엔 조금 빈약해 보이는 양이었죠. 게다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고기 반찬 역시 거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급식은 식판의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돈가스와 볶음밥, 계란말이, 감자탕과 같이 메인 반찬뿐 아니라 주스, 과일 등 디저트까지 제공되죠. 그렇다 보니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급식을 부러워하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급식은 공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밥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영된 것인데요. 사실 이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뇌의 발달도 더뎌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의미로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이자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일인 것이죠. 요즘은 한국의 이런 급식 문화, 구내식당들이 해외에도 퍼져나가기도 하고 수출도 되고 있다는데요. 단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특히나 그 성과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단체 급식장 수만 무려 110여 개로 하루 평균 45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무려 연매출 2025억 원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도 한국의 구내식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국 구내식당 못지않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메인 요리 1개에 갖가지 나물을 포함한 반찬들. 심지어 메뉴도 어떤 날은 꼬리곰탕, 어떤 날은 어묵탕, 어떤 날은 삼계탕 등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식판의 칸은 4개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떠올 수 있는 반찬의 개수는 5개였는데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떠올 수 있도록 다양성까지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구내식당 밥을 먹으러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댓글을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점심 식사는 정말 부럽다. 이걸 보니 우리는 먹을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닐까 싶어. 구내식당이라고 한국에는 그런 것도 존재해. 진짜 복지가 잘 되어 있구나. 그런데 한국은 오랜 시간 근무하니 당연하지 않을까 싶네. 한국인들은 밥에 미쳤어. 밥을 다 먹고 볶음밥까지 먹는 민족답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키가 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밥이 비결이었어. 역시 밥심으로 사는 한국다운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열정이 모두 이 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급식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